그래프가 거의 비슷하게 흘러갑니다. 호가도 그렇고 실거래가도 그렇고 이 4개 단지는 세트 메뉴처럼 거의 묶어서 다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정도 가격대에서 보시려면 이 4개 단지를 반드시 항상 비교 평가를 해보시고 그 당시에 어떤 단지가 저평가되어 있는지를 판단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 4개 단지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아주 간단하게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헬리오시티입니다. 헬리오시티는 송파역과 바로 붙어 있죠. 그리고 이쪽에 초등학교도 2개나 있고 중학교도 있습니다. 연식은 18년 12월에 입주를 했으니까 거의 19년에 입주했다고 봐도 되고요. 세대수는 둔촌주공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거의 최대였습니다. 9,510세대니까 거의 대한민국에서 손꼽힐 만한 단지죠. 그리고 이 단지의 장점은 거래량이 많다라는 겁니다. 워낙 세대수가 많다 보니까 하락장에 만약에 내 물건을 팔고 상급지로 갈아타려고 한다면 이렇게 거래량이 많은 단지가 훨씬 유리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22평형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단지를 트래킹을 했던 것이죠. 그 당시의 가격은 13억 5천 정도였는데 현재 지금 호가만 봤을 때는 거의 17억 5천 정도에 나오고 있으니까 4억 정도가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헬리오시티 22평의 구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방 2개에 화장실 하나 그리고 거실이 있는 구조고 신혼부부가 살기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물론 25평형이나 32평형에 비해서는 많이 좁긴 하지만 그래도 신혼부부가 여기서 살다가 아이 낳고 이제 상급지로 갈아타기를 할 때 이만한 단지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굉장히 좋은 단지 중에 하나죠. 자, 이번에는 첫 번째 비교군인 일원동에 있는 푸른마을입니다. 일원동은 강남 입성의 거의 마지노선이라고 할 수 있는 곳입니다. 강남구에서 가장 싼 동네라고 할 수 있는 일원동인데 가장 싸다고 하지만 비싸죠. 일원동의 특징은 학군이 굉장히 좋습니다. 학령기 자녀를 둔 가정에서 많이 선택을 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강남의 메인으로 들어가기에는 조금 자금이 부족한데 그래도 강남에 살고 싶고 강남에서도 학군이 좋고 면학 분위기가 괜찮은 곳을 찾는 분들이 바로 이 일원동을 많이 선택을 하죠. 그 중에서도 푸른마을은 대표단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일원역에 바로 붙어 있는 물론 이제 중간에 샘터마을이 있긴 하지만 바로 붙어 있는 단지라고 할 수 있고 이 일원동 전체적으로 재건축 이슈가 있습니다. 물론 이게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재건축 이슈도 갖고 있는 단지이기 때문에 충분히 메리트가 있고 연식이 또 94년식으로 또 가보면 살만합니다. 1기 신도시 연식이랑 거의 똑같은데 살만하기 때문에 실제로 10년, 20년 정도가 걸리더라도 학군 괜찮고 자연환경 좋고 쾌적하기 때문에 여기서 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죠. 실제 24평의 구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방 3개에 화장실 하나 구조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3인 가족, 4인 가족까지도 충분히 살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평형에 대한 선호도도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 있죠. 자, 다음은 분당으로 오겠습니다. 분당 임해동에 위치한 아름마을 5단지 풍림인데 이 단지는 성남역 GTX-A가 개통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이제 각광을 받았던 아파트고 실제 하락장에서도 거의 하락이 많이 없었습니다. 이 거래가 거의 없었었거든요. 그래서 호가가 잘 안 내려왔었던 단지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이제 발표를 하기 전에 이 단지가 이제 유력하다라는 말들도 있었어서 그거에 대한 기대감도 많이 반영이 됐던 단지죠. 이 단지는 37평형입니다. 아무래도 급지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이 단지는 20평대가 아닌 37평형이고 이 단지의 연식은 93년식입니다. 그리고 세대수는 876세대고요. 구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방이 4개에 화장실이 2개인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뭐 4인 가족, 5인 가족까지 충분히 살 수 있고 리모델링만 돼 있다라면 충분히 괜찮은 단지고 앞으로 미래 가치도 괜찮은 단지고 현재 가치도 굉장히 좋은 단지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단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단지를 앞서 헬리오시티, 그 다음에 푸른마을, 그 다음에 풍림, 그 다음에 뒤에서 볼 이 아파트까지 비교 평가가 가능한 거죠. 마지막 네 번째 단지는 용산구 이촌동에 위치한 이촌 코오롱 아파트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아파트죠. 99년 11월에 입주한 아파트고 787세대입니다. 이 동부 이촌동은 이 뒷단지들은 리모델링 이슈가 있고 이 앞단지들은 재건축 이슈가 있는 지역이죠. 그래서 이 이촌로를 중심으로 이 뒷단지, 앞단지가 나뉩니다. 제가 월부 용산강에서 아주 자세히 설명을 해드렸던 단지인데 실제로 지금 리모델링이 추진되고 있고 여기 한가람도 그렇고 코오롱 그다음에 강촌까지 모두 리모델링 진행 중이고 옆에 있는 현대는 지금 이제 공사가 들어갔습니다. 이제 좀 있으면은 입주할 시기가 다가올 것 같은데 그거보다는 조금 늦긴 하지만 어쨌든 리모델링 호재가 있는 단지입니다.
이 이촌코오롱에 대한 선호도도 굉장히 높은데 바로 옆에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끼고 있고 이촌역까지 뭐 초역세권까지는 아니지만 역세권 단지입니다. 그리고 이 3-1번 출구 쪽에 엘리베이터가 있어서 이쪽도 편하게 갈 수 있다라는 장점도 있고요. 신혼부부들이 많이 선택하는 입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동부이촌동은 또 면학 분위기도 좋고 이쪽이 또 용산 내에서도 학군이 괜찮은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선택을 하십니다. 구조는 방 3개에 화장실 하나 구조고 3, 4인 가족이 충분히 살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4개 단지를 비교 평가해 보겠습니다. 제가 왜 이 4개 단지를 비교군으로 붙였을까요? 그래프가 거의 비슷하게 흘러갑니다. 호가도 그렇고 실거래가도 그렇고 이 4개 단지는 세트 메뉴처럼 거의 묶어서 다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정도 가격대에서 보시려면 이 4개 단지를 반드시 항상 비교 평가를 해보시고 그 당시에 어떤 단지가 저평가되어 있는지를 판단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제가 실제로 봤던 시기가 바로 어디였냐면 요 정도 시기였습니다. 매수할 수 있는 가격대가 이랬던 거죠. 13억 5천, 13억 6천, 14억 천, 15억 2천. 그러니까 같은 가격이라면 이 네 개가 거의 흐름이 비슷하게 간다면 가장 싼 단지를 투자하는 게 맞던 거죠. 그리고 거기다가 헬리오시티는 가장 최신축이기 때문에 물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준신축이지만 이 네 개 단지에 비교해서는 가장 신축이죠. 수리할 것도 거의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싸게 매수할 수 있고 투자금도 가장 적게 들어가는 단지니까 이 단지를 모의 투자 단지로 선정했던 거죠. 그런데 지금 호가는 이렇게 변했습니다. 현재 헬리오시티는 17억 5천, 푸른마을은 16억 5천, 5단지 풍림은 17억, 그 다음에 이촌코오롱은 18억입니다. 물론 이 가격은 중층에 수리된 물건 기준으로 가격을 이제 이렇게 했고 17억 5천보다도 더 싼 물건들도 있고 푸른마을도 마찬가지로 뭐 16억 혹은 15억대 물건도 있지만 중층 기준에 수리된 물건 기준으로 항상 저는 가격을 이렇게 책정을 하기 때문에 이 기준으로 봤을 때 이렇게 가격대가 형성이 됩니다. 그럼 이 가격대로 본다 그러면 지금 현재 가격이 제일 괜찮은 물건은 푸른마을이라고 할 수 있죠. 물론 이제 물건마다 다릅니다. 이게 어떤 동에 있는지 어떤 층에 있는지에 따라 다 다르긴 하지만 제가 확인한 이 물건이 16억 5천 물건이 거의 RR에 올수리된 물건을 구할 수가 있는 거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내가 진짜 이 가격밖에 거래가 안 된다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는 사실 푸른마을을 선택하는 게 더 유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전세가를 보면 헬리오시티가 지금 훨씬 더 높은 거를 볼 수가 있죠. 물론 이촌코오롱이 가장 낮긴 하지만 이 4개 단지 모두 전세 수요가 탄탄하고 거래도 많은 단지이기 때문에 갭 투자로도 많이 접근하시는 단지이기도 합니다. 실제 제가 이제 시세 트래킹하고 그 다음에 매물 시세 보는 방법도 간단하게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리치고 사이트거든요. 여기서 푸른말 이렇게 클릭을 하십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저는 단지 정보에 나와 있는 이 매매 시세 요걸로 제가 시세를 트래킹합니다. 물론 이 시세가 현재 나와 있는 호가랑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모든 사이트가 다 공통적으로 좀 갖고 있는 부분이에요. 아실의 실거래가는 층마다 또 실거래가 다르기 때문에 들쭉날쭉한 게 있고 KB 시세도 지금 호가와 조금 거리감이 있고 호갱노도 3개월 평균으로 실거래 평균을 하다 보니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리치고 시세가 보기도 편하고 좀 괜찮더라고요. 25년 1월에 16억 4천이었죠. 그리고 실제 제가 아까 24년 이제 보여드렸을 때 갭이 7억 정도가 들어갔었고 13억 6천 정도가 들어갔던 겁니다. 그리고 25년 1월로 가면 16억 4천까지 이렇게 올라와 있죠. 실제 지금 매물을 한번 본다면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매물 차트가 있어서 이렇게 실제로 매물이 어떻게 가격대가 분포가 되어 있는지 이렇게 볼 수 있고 매물 차트를 눌러본다면 이렇게 이제 나와 있고요. 저층을 제외하고 이렇게 클릭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클릭한 다음에 보시면 16억 2천 정도의 중층을 구할 수 있구나 라고 볼 수가 있는데 실제로 16억 2천에 가장 많기도 하고 그래서 매물 최저가 순으로 보기 이렇게 누르면 이게 네이버 부동산으로 직접 연결이 되거든요. 근데 보시면 15억대 물건도 있긴 하지만 다 저층이고 1층이고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쭉 내려보시다 보면은 대략 한 16억 5천에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25평 주인 직매물 샤시 포함 올수리 13층 그쵸? 16억 5천 이런 물건들입니다. 여기도 남양의 로얄동 로얄층 입주 가능 올수리 이런 물건들이 있는 걸 보니까 한 16억 5천 정도면 내가 로얄동 로얄층의 올수리 혹은 로얄동 로얄층이 아니더라도 일단 올수리된 물건은 중층 기준으로 16억 5천 정도에 매수할 수가 있구나 이렇게 이제 판단하시면 되는 거고 푸른마을뿐만 아니라 나머지 물건들도 이런 방식으로 다 현재 내가 거래 가능한 시세를 이렇게 알아보시고 비교 평가를 해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시세 트래킹 할 때는 아까 리치고 시세에 맞춰 가지고 이렇게 트래킹을 하시면 되고, 실제 호가는 현재 얼마인지까지 이렇게 정리를 하시다 보면은 훨씬 더 눈에 잘 들어오게 정리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1월호뿐만 아니라 2월호, 3월호도 계속해서 이제 시세를 트래킹해 나가는 겁니다. 1년 3개월, 1년 6개월, 1년 9개월 이런 식으로 3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시세를 트래킹하면서 내가 그때 당시에 했던 생각들이 맞았구나, 혹은 틀렸구나, 틀렸다면 어떤 것들이 틀렸지, 이런 것들을 공부해 보면서 이런 모수들을 늘려 나간다면 투자를 운의 영역보다는 실력의 영역에 가깝게 만들 수 있겠죠. 앞으로 제가 이런 컨텐츠들을 자주 만들어서 업데이트를 해드릴 테니까 저와 함께 하면서 실제 투자 실력도 늘리고 운을 실력의 영역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컨텐츠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컨텐츠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시크릿 브라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시크릿 브라더 채널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